예제 하나 해야지. 깜빡이 거 하나 예제 하나 해봅시다. 그렇죠? 두 문제나 되네. 자, 예제 32번 문제 보시면요. 됐죠? 쌍목 관한 예제 합시다. 쌤이 빨리 쉬고 싶었나 봐. 잠깐이라도. 그래서 저 학생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 깜빡이. 자, 또 뭐가 껴있어요? 마가 껴있어요. 그럼 안 돼요. 알겠어요? A가 껴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A 빼고 또 다 넘겨주고 시작합니다. 계속 같은 유형처럼 푼다. 앞에 유형처럼.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미분도 해야겠죠? F'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가 돼서 마이너스 3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되니까 얘 그래프 어떻게 돼요? 얘 그래프 어떻게 돼요? 지금 몇 차 함수 그리는 거예요? 3차 함수 그리는 거 맞아요? 2차 함수 그리는 게 아니라? 예? 2차 함수예요? 지금 F 3차인 거 아니에요? 저 F 물어보잖아요 항상. 2차 함수 물어보지 않잖아요.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돼요? 야 3차 함수가 2차 함수처럼 생겼다고? 이게? 네 4차 함수 그래요 혹시? 아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까 뭐예요? 그랬고 이 그래프 뭐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요? 하니까 네가 이거요 이러고 있는데 3차잖아. 2차가 네가 2차 그렸잖아. 지금 3차 그려야 되는데. 예? 이거 뭐예요? 이게 뭐 4차지 이거는. 이렇게 아래서 아래에서 왜 시작해요? 음수인데. 최고차 음수는 아래에서 시작하면 위에서 시작해요. 혼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 또. 가. 근데 범위가 뭐라고 돼 있어? 아니 도대체 10분 전에 한 거를 까먹으면 어떡해요. 요 범위에 대해서 라고 얘기한 거야. 그때 이 A라는 값이 항상 이 빨간 선보다는 집중해. 지우개 변시작거리지 말고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A라는 값은 뭐보다? F2보다는 항상 그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문제처럼 두 번째, 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었고요. g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0과 2에 대해서 f가 g 이상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저것도 뭐부터 하고? f 자리에는 f 대입하고 g 자리에는 g 대입해서 시작을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친구가 먼저 완성이 될 거다. 근데 또 우리의 불청객 누가 껴있어? 여기에는 A. 그래서 뭐 빼고? A 빼고 다 넘겨라.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 둘은 없어지고 3x 플러스 1은 A 이상이다. 그럼 이 친구를 전부 다 뭘로 잡은 다음에 fx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라 했어요? 미분을 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3이라서요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근이 몇 개 나오는 친구야? 2개.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 뭐지 이 정적은? 다시 2차 함수 그리면 안 된다니까. 나 3차 물어본 거야. 그래 그렇게 3차를 그려줘야지. 자꾸 2차 그려가지고 2차 함수 그만 그려. 미분한 친구 씨. 누가 미분한 친구 물어봤어? 네. 아 그런가? 자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돼 있냐면은 0부터 2까지인데요 0은 분명히 여기 사이에 있는 것 같고요 2는 어딨냐라고도 질문하는데 몇 대 몇 규칙을 알려줘서 계속 1대2 여기가 두 칸이에요 정확히. 맞죠? 그럼 여기가 정확히 한 칸입니다. 여기가 2입니다. 여기 좌표가. 그래서 요 좌표 내에서라는 거예요. 여기 파란 부분
요 파란 부분 내에서 A가 이 그래프보다 어때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다는 건 A라는 친구가 누구보다 아래에 있으면 돼요? 최저점인 F1보다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여기서 대입해라. 제발 밑에서 대입하지 말고 여기서 대입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까먹고 안 하는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할 얘기는 또 뭐냐면 이제 미분파 때 진짜 마지막 찐막. 이 친구가 찐막입니다. 찐막. 바로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요. 사실 이 친구의 이름은 속도와 가속도가 맞긴 한데요.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뭐에 대한 변화율. 자, 제가 아까 초등 수업을 잠깐 진행을 했습니다. 초등 6학년 과정을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단원 제목 자체가 초6이에요. 초6 때 나오는 단원 제목 자체가 비와 비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비와 비율. 자, 초등학교 시절부터 좀 얘기해 봅시다.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인가요, 벌써? 6학년 거니까요. 5년, 6년 정도 됐겠죠. 됐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대 4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3대 4. 이거 읽는 방법 4개나 있어요. 읽는 방법이. 처음 들어보죠? 그쵸? 왜? 선생님 5년 전인데 어떻게 기억이 나요? 이지랄 할 거잖아요. 3대 4가 있고요. 3과 4의 B라는 말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4에 대한 3의 B, 3과 4에 대한 B라고 읽습니다. 읽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3대 4를 이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이 친구는요. 이 앞에 있는 4가 어떤 숫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뒤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뭐가 되기 때문이냐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6학년 때 뭐라고 하냐면 기준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겠죠? 맞죠? 지실래요? 초등학교 6학년도 알아요, 이거는! 그때 배우니까 알겠죠. 나중에도 알던데, 알기는. 왜냐면 맨날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 뭐 이렇게 애들이 외워서 그러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예빈이만 처음 듣는 걸로 합시다. 어때요? 그럼 제가 합리적으로 얘기했나요? 그래서 저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에 대한 저 친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사실은. 근데 내가 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꺼내오냐면 안 꺼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기에 있는 말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어떤 말 때문이냐면은 어떤 표현 적혀 있어요, 저기에는? 저기도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적혀 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거야. 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 율이거든요, 율, 여기도. 참고로 이 친구 비율이라는 친구가 누구냐면요. 얘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을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크기가 뭐야? 크기는 값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값으로 나타난다. 기준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 무슨 말이야? 만약 3대 4야. 그러면 뭐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4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앞에 있는 쪽을 비교하는 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비율이라는 친구는 율자도 비율자거든요. 이게 변줄 비자에 됐죠? 분수로 나타낸다는 거야. 그 분수,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분수가 사실은 비율이야. 모든 게 비율이야. 그 비율 중에 대표적인 비율이 누구냐면 백분율이야. 퍼센트. 100개 중에 몇 개다. 100개 중에 몇 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결국에는 기준량이 누구라는 거야? 기준량이 시간이라는 거야. 시간.
시간분의 거리 또는 넓이 또는 부피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야.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파생하겠다는 거야. 길이, 거리, 넓이, 부피 이런 식으로 파생하겠다는 거야. 근데 뭐뭐에 대해 변화야 하필. 변화라는 건 언제 들어봤어? 무슨 변화율? 무슨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 그리고 속도 변화율 그런 거 없거든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죠. 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중에서 누구가 좋은 거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을 가지고 되는 겁니다. 순간이란 건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미분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x의 시간의 증가량 분의 거리의 증가량 또는 감소량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고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였다는 거야? 사실 속도라는 친구야. 속도는 뭐분의 뭐라고 얘기해요? 속력은 중1 때부터 나오죠? 속력은 뭐분의 뭐라고? 그렇죠. 이 무당벌레 하나 그려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당벌레 이렇게 하나 그려가지고 땡땡땡땡 뭐 이러면서 막 그리지 않나요? 거리, 속력,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벌레 이렇게 그려놓고 막 다리 이렇게 4개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전 이렇게 그렸던 것 같은데 무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적 추억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됐죠? 그래서 뭐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실은 이어져온 전통이라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따질 건데 속도. 그 속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위치라는 이야기를 잠깐 다루게 됩니다. 위치. 그럼 왜 미적분이 발전이 됐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미적분은 19세기쯤 그 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증기기관 이런 거 발전이 됐죠. 산업 18세기인가요?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세계사는 몰라요. 자, 아무튼 그때 왜 그렇게 더 발전할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하면은 미적분 때문입니다. 그럼 미적분을 왜 했냐? 그 사람들이 그때는 맨날 몇 분 걸어가야 몇 시간 걸어가야 맨날 걸어가야 거기쯤 도착하더라. 그럼 평균적인 데이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대략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갈 때 며칠 걸리셨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구절에도 맞죠? 그것도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정확한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속도를 어느 정도 준다면 계속 어떻게 될까? 속도. 그 속도의 개념이 뭐야? 미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위치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나온 거예요. 이제 물리학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과 적분을 사용했던 거야. 사실. 그래서 위치라는 친구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동하는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움직인 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물리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변하는 위치의 양라고 해서 변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변위. 그러면 내가 이동한 거리라는 건 무슨 말이야? 내 발자국 수를 다 센다는 거야. 내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모든 발자국 수를 세는 게 움직인 거리야.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앞으로 3칸 갔다가 뒤로 5걸음 가요. 이렇게 5걸음 가요. 5걸음 가면 나 총 몇 걸음 움직였어? 8걸음 움직인 거는 똑같아요. 움직인 거리야 이거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처음 있는 위치에서는 몇 칸 간 거예요? 2칸 왼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이겠죠. 뭐 무튼 그쵸? 2칸 간 거예요. 이게 변위라고 얘기하는 위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위치에 대한 이야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는 플러스만 존재하는 거야. 마이너스 있으면 큰일 나. 뒤로 5발자국. 그거는 그냥 5발자국이라는 의미야. 절대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친구는 위치라고 하는 이 친구는 변한 위치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위치. 기준에 대해서 변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x라고 보통 나타내거든요. x는 이렇게 많이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치의 단위는 뭐예요? 결국에는 거리거든요. 사실은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거의 없겠지만 미터와 보통 킬로미터를 많이 사용하겠죠.
맞죠? 얘 단위를 떠올리면 얘 미터야 결국에는. 맞죠? 속도라고 하는 친구는 보통 단위를 뭐 써요? 미터 퍼 세컨드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맞죠? 킬로미터 퍼 아워 이거 처음 봐요. 무슨 소리예요? 자동차 운전은 이거밖에 안 쓰는데. 그래? 자동차 운전은 저거밖에 안 써요. 시속 몇 킬로미터 이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기본적으로는 벨로시티라고 하는 속도라는 용어가 있어요. 영어의 약자가 있어요. 영어 용어가. 그래서 V라는 기호도 쓰고요. 근데 봐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얘기했지 내가 제일 처음에. 맞아요? 시간에 대해서 거리가 변했네. 뭐가 된 거라고? 미분된 거라고. 누구를? 위치. 단위 보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X 프라임이라고도 적기도 합니다. X 프라임. 근데 그 밑에 또 나오는 친구가 누구냐면요. 가속도라는 친구예요. 가속도. 가속도는요. 단위가 뭐냐면 얘 처음 볼 수도 있어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합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어떤 표현이냐면 자세히 보면은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눈 거예요. 번분수예요. 번분수. 근데 얘가 누구였어? 미터 퍼 세크가 누구야? 위에 있던 속도야. 그 속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간에 대한 변화를 친 거야. 그러면 속도를 미분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V 프라임 또는 X2 프라임 두 번 미분한 걸 2 프라임이라고 읽거든요. 나중에는 2 프라임 또는 자동차에서 가속 페달 밟아라 할 때 가끔은 악셀 좀 밟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악셀레이션이거든요. 가속 페달이 원래. 그래서 악셀레이션의 약자를 써서 A라는 기호도 많이 쓰게 됩니다. A. 상관은 없어요. 뭘 쓰든 상관없어요. 기호로는. 근데 기본적인 기호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는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결론 뭐라고?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될 거다 라는 게 속도와 가속도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 안 하면은 너무 물리학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좀 짧게 칩니다. 예제 33번 문제 볼게요. 예제 33번 문제 보시면 x라는 친구가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봤어요? 봤죠? 자, 저 합니다 그럼. 문제는 안 했어요. 뭐 그치? 자, 그럼 뭐부터 한다고? 문제 뭐 구하라 했어? 첫 번째는 속도와 가속도라고 되어 있어요. 통역 안 돼 있어요. 됐죠? 자, 속도라는 건 뭐라고? 이거를 뭐 해달라고? 미분을 먼저 해달라고.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가속도는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미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6t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야. 그 자리마다 뭐 넣어달라는 거야. 이 t 값에다 뭐 넣어달라는 거야. 3 넣어서 구해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 문제 별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런 표현도 있죠. 자, 운동 방향 바꾼다와 같은 표현을 좀 적어볼 거예요. 운동 방향 바꾼다랑 최고 위치 도달. 그 다음에 정지한다. 이 표현 보면 이제 바로 알겠죠. 자, 운동 방향 바꾼다는 게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 하고 보통 원래 부호 의미가 그거거든요. 앞으로 가는 건 플러스, 뒤로 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원래 정의를 합니다. 실제 중1 때요. 음수에 도입할 때. 뭐 기억 안 나겠죠. 자, 앞으로 제가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띠 멈췄어요. 어라? 내가 뭐가 두고 온 것 같은데. 아이씨.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뒤로 돌아서 가야 돼요. 맞죠? 그럼 제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뒤로 가는 방향으로 바꾼 거죠. 분명히 운동을 바꾼 거예요, 이게. 맞죠? 근데 내가 앞으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어떤 속도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속도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럼 플러스 속도에서 마이너스 속도 가려면 중간에 누구 지나가야 돼? 0. 이게 무슨 값 정리라고? 사이값 정리라는 거야. 이게 사이값 정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문제풀이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속도가 0입니다 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속도가 0입니다. 근데 어떤 멘트 때문에 바로 알았어야 돼? 정지는 뭐야? 진짜 속도가 0이 되는 거거든.
대표적인 이 정지 문제는 제동거리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돼? 오 빨간 불이다. 나는 거리 이만큼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갑자기 킥 하면 브레이크 밟잖아요. 대표적으로 밟으면은 그만큼 거리가 생기잖아요. 멈출 때 그 브레이크 밟는 순간부터 내가 멈출 때까지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최고 위치는 무슨 말이에요? 자, 선생님 방금 이 두 개의 예시는 어떤 예시였냐면은 수평이야. 내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이었어. 근데 어떤 문제도 있어? 공을 위로 던졌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포물선 운동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 공을 수직선 위로 쭉 던졌다가 안 내려오진 않잖아요. 걔가 중력 안 받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아마 괴력의 사나이가 되지 않나. 그치? 무튼 내려오게 돼 있어 당연히. 그럼 어떻게 내려오는 거야? 올라가다 꺾여서 내려올 거야. 그 꺾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야. 똑같은 거야. 가로였던 게 뒤집어서 세로로 바뀐 거야. 그냥. 그러니까 최고 위치 도달하는 것마저도 속도가 0이다 라는 얘기고, 그럼 속도가 0이라는 거는 얘가 0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야. 속도가 0인 거는. 근데 시간에 음수 있어 없어? 0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0은 출발 시각이에요 이미. 그건 제외야. 그럼 누구밖에 안 되면 2초일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요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요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두 개는. 됐죠? 지면에 도달했다.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 요 두 개의 표현이에요. 자, 운동방을 바꾼다, 최고 위치 도달한다, 정지한다 이 표현과 지면에 도달했다가 처음 위치 돌아왔다 이 표현은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 위치라는 건 뭐야? 내가 시작점에 돌아왔다는 거야. 시작점이라는 건 내 처음 위치, 즉 x가 0 되는 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위치가 0 되는 거. 그럼 지면 도달도 어떻게 돼? 실제로는 내가 위에 쏘고 있지만 누구 기준으로 해? 지면 땅바닥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땅바닥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땅바닥에 도달했다? 위치가 0 됐다. 높이 기준이 0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시가 아마 33번이 아닌 4번에 있을 겁니다. 위로 던지는 문제. 34번 문제 보시면요. 자, x라는 친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3초 후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주세요. 그럼 뭐부터 하라고? 둘 다 미분 한번 해보자. 20 마이너스 10t와 한 번 더 미분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한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여기다 뭐 넣어달라고 둘 다? 몇 초일 때라고 물어봤어요? 3초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제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최고 위치, 최고 높이 도달.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럼 최고 높이 도달은 뭐가 0이 되는 거? 속도가, 그럼 속도가 0이 될 때 몇 초일 때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은 그거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최고 높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몇 초일 때 물어본 거야? 2초일 때를 위에다 넣어야 돼, 아래다 넣어야 돼? 최고 위치 위에입니다. 그래서 위에다 넣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야.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 지면에 떨어졌다. 지면에 도달했다라는 거야. 이게 네 번째가. 지면 도달은 뭐라고? 위치가 0인 거야. 위치 0이어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가 0 되는 거 찾아달라 한 거고, 5로 나누면은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0이 돼서 t는 아마 마이너스 1 또는 5인데 누구는 절대 가져오면 안 돼. 누구는 절대 가져오면 안 돼. 왜? 시간에는 t는 시간이라 했는데 혼자 왜 속도 그래? 속도는 음수 있어. 시간에는 없다. 그때 뭐라고 해달라? 순간의 속도. 이 5를 어디에 대입해달라는 거야? 속도 자리에 대입해서 마무리해달라. 결론 이게 다야.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를 잘 잡고 문제를 풀면은 좋겠다.
35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게 어떤 그래프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VT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T가 3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문제 보면은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똑같은 바꾸지 그래프거든. 않을까? 왜? 너의 말로 얘기해봐. 저는 학교에서 섞인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려가서 무슨 말이야? 3초일 때는 저기 3 적혀있는 저 좌표 아니에요? 학교에 내려가는 그럼 내려간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3이면? 제가 운동 방향 바꾼다는 거 어떻게 설명했어요? 양수인 속도에서 3 앞에는 양수인 속도고 3 뒤에는 음수인 속도니까 바뀐다고 얘기해야지. 이상한 소리가 만든다니까. 내려가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요 포인트도 그럼 바뀌는 거야? 그 말이 안 되지. T는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T는 2, 3보다 앞쪽에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면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세 번째, T가 5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자, 가속도는 이 속도를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번 더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야. 한 번 더 미분해서 0 되는 거, 순간 기울기가 0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야.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여기 두 점이에요. 그게 5초예요? 아니죠. 그럼 질문을 제가 바꿔볼게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3초일 때 운동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은 중근일 때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중근일 때. 중근일 때는 바꾸면은 싸대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동차를 몰고 빨간불 끼 파란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턴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속도가 속도는 이 정도를 하고 나면 36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가로등 문제인데요. 가로등 문제는 학교 문제에 실려 있을 경우도 있어요. 자, 가로등 여기 3m짜리가 있대요. 가로등. 됐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1.65m래요. 그럼 이쪽이라고 할까요? 길쭉하게 얼굴은 작고 몸은 길고. 자, 아주 적당한 비율로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짧네요. 뭐 그건 예외하도록 합시다. 자, 1.65m라고 얘기를 합시다. 165cm 됐죠? 다른 말로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는 사람은 90m 1초당.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몇 초만큼 움직이는지 알아볼라. 1초야. 1분이군요. 제가 그 1초에 좀 90이면 초인이죠. 자, 1분당 가고 있대요. 맞죠? 근데 몇 분 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t분 갔다고 치면은 얘가 90t만큼 이동한 거 이해되겠어요? 못하겠어요? 다시 왜?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속력은 지금 90 맞아요? 시간은 t.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자, 구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사람도 수직으로 서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사람도 수직으로 서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두 개 생겨. 어떤 도형 쓰겠다는 거야? 전설의 닮음이라는 친구를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닮음. 오케이? 자, 닮음 공식 뭐예요? 165 대 300은 300으로 볼 거예요. 됐죠? 센티미터로 볼 거라고. 바보야. 소수 좀 보고 싶냐? x
미터를 센티미터 바꿨다고. 자, x 대 x 플러스 90t 이렇게 얘기해. x 대 x 플러스 90t 이렇게. 그럼 내항해복은? 근데 나 이거 귀찮아서 드리네. 조금 약분 좀 하고 합시다. 됐죠? 5로 나누면 5로 나누면 10 아니 자 33 이렇게 되고 3으로 한 번 더 나누면 11 10 20 미쳤나봐. 순간 정지되는 거 봤어? 자 20x는 11x 더하기 990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9x는 990t x라는 친구는 110t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 110t 이렇게 제가 바꿔놓을게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 봅시다. 첫 번째 뭐 물어봤어요? 머리 끝이 움직인다는 거는 누구 기준이야? 머리 끝이 움직이는 건 가로등 기준이야. 가로등 기준으로 머리 끝은 요만큼씩 움직이는 거야. 그럼 거리가 얼마 늘어나는 거야, 얘는? 머리 끝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200t만큼 돼 있는 거야, 거리가. 위치가. 맞아요? 그럼 속도는 어느 정도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위치라고. 그럼 속도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미분해서 그냥 200이라고 하면 돼요. 뭘 고민하고 있어요? 위치를 미분한 속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200이 그럼 90이랑 110 더하면 200이지. 그러면 뭐 300인가요? 제 수업에 집중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저의 아주 프리미엄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그림자 길이. 그림자는 누구 기준이야? 사람. 그럼 사람 기준에 110t를 기준 잡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는 몇이라고 얘기해야 돼? 어? 뭐라고? 아니 사람 기준 그림자는 이쪽에 생기지 뒤쪽에 생기냐? 빛이 이쪽으로 오는데? 얘가 위치라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뭐고? 그럼 미분하면 110이잖아. 졸려가지고 아주 얼빠진 표정하고 앉아있고. 이해했어. 졸려가지고 얼빠진 표정하고 앉아있고 아주. 내가 그걸 안 보임. 영상 보는 사람 모를 거 아니야. 내가 욕만 하는 줄 알고. 다 보이는데 나는. 동당동당 돌을 던져라. 누나 알게 돌을 던져라. 자, 뭐라고 있어요? 돌을 던졌더니 맞아요? 몇 초, 몇 센치씩 생긴대요? 안 나왔어요? 좀 읽어주면 안 될까요? 20cm. 그러면 만약에 이거 끝이라고 하면 몇 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t초라고 가정하면 몇 t 들어가는 거야? 20? 이제 20t라고 얘기하겠죠. 맞아요? 일단은 당연히 돌을 던졌으니까 처음 원은 0인 거예요. 맞죠? 점이잖아요. 점. 그 말 이해돼요? 거기서부터 원 생겼다 하면 죽는 거예요. 저한테. 쌤 돌 모양이 원 정도 생기지 않아요? 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알겠어? 자 그랬을 때 몇 초 후에 3초. 3초 후. 선생님 그러면 얘 반지름 60 될 때 아니에요? 그때 뭐를 구해달래? 바깥쪽 파문으로. 넓이. 그럼 선생님 개십적 파이 r 제곱. 맞죠? 보통 이렇게 푼단 말이야. 답이 똑같아요? 왜 다를까? 지금 문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 3초 후 시간에 대한 넓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변화예요. 변화율은 다시 뭐라고? 뭐 해야 된다고? 미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넓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적어요? 20t 기준으로 적는 거야. 먼저는 파이 20t의 제곱 이렇게 돼서 400파이 t 이렇게 적는 거야. 제곱 이렇게요. 그럼 이거를 뭐 해서 생각하라는 거야? 변화율은 항상 미분해서 생각해달라는 거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800. 800 800파이. 파이팅! 알겠어요?
파이팅! 오케이? 근데 t가 몇 초일 때라고 분명히 여기다 대입해서 정답이 그래서 2408 그렇게 됩니다. 제발 미분해서 넣어라. 제발 미분해서 넣어라. 마지막일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또 다시 해야 되고 아유 참. 자 38번 문제 보시면요. 반지름이 얼마였대요? 2였대요. 근데 9라는 친구였는데 2에서 얼마씩 늘어난대요? 1cm 그럼 2 플러스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1t 1t 이렇게 얘기할게요. 맞아요? 반지름이 얼마 됐을 때를 물어봤대요. 그럼 t가 얼마일 때를 물어본 거야? 일단 여기까지 체크 됐어요? 자, 첫 번째 거 뭐 물어봤어? 건널비의 선생님 왜 내가 멈춘지 알지? 중1 지식 다 까먹었는데요. 이지랄 하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지? 먹는 건가? 자, 죽일 거 간단히만 정리합시다. 자, 건널비와 부피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둥. 기둥 건널비는 쉽습니다. 밑넓이의 몇 배를 하고 항상 뚜껑이 2개 있어요. 거기에 뭐 해주면 돼요? 옆넓이 해주면 돼요. 그럼 옆넓이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해주셔도 됩니다.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됐죠? 그리고 부피는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끝입니다. 기둥. 됐죠? 각불부터 해볼까요? 각불은요, 밑너비가 몇 개 있어요? 당연히 뿔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첨탑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라미드, 뾰족한 탑.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옆넓이들은 삼각형들이기 때문에 다 따로 구해낼 때가 많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부피는요,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같이 봐도 되긴 한데 원뿔을 따로 보는 이유는 얘 친구는 공식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얘는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고 얘기하고요. 옆넓이 얘기할 때 파이 r l이라고 하는데 이 l이 누구냐면은 모선이라는 옆에 있는 선의 길이입니다. 즉 원뿔은 이렇게 모양이 돼가지고 여기가 l인 거예요. 여기가 r이고요. 그래서 그 l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옆에는 뭐 쉽습니다.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우리가 h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룰 이 친구가 누구냐면 9라는 친구예요. 9 맞죠? 9의 친구는요 공식입니다. 4 파이 r 제곱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거 미분해 보시겠어요? r에 대해서? 똑같이 된다고. 미분하면 얘 된다고. r 제곱이지 3차니까 똑같이 된다고. 그래서 넓이를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가 되는 거야. 아무튼 그거는 더 치고. 공식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건넓이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은 4 파이 r 제곱 요거인 거야. 그럼 요게 s라고 했을 때 그냥 대입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 해달라? 미분을 해달라. 만약 이 친구가 너무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 안쪽을 먼저 전개하고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치라고. 거기에서 뭐 대입해달라는 거야? 다시 4를 대입해달라는 거야. 부피는 어떻게 구했어요?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요거 미분 해달라는 거고 V'은 저는 다른 공식도 알려드린 적 있거든요. 이런 친구에 대한 미분법. 그래서 3을 그대로 내리고 한 차수 줄여주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다시 한번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중1 거 보면은 다시 정리 좀 하셔야 된다. 잠깐만 쉬었다.